자, 2주차의 강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루에 많은 분들이 질의응답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 좀 있어서 그 중에서 한 분 거의 질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2주차 강의 질문 이렇게 해서 복습하던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전체 4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제 2-1번입니다. 성배전공학의 예제 2-1번에서 51페이지 예제 2-1번인데 송전선로의 연간 이용률이 60%이므로 시그마는 0.6분의 0.964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이에는. 그런데 왜 0.6을 곱하지 않고 나누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질문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배전공학 66페이지 보면 소호환 또는 소호각 설치 시 전선에 대한 정전 용량을 늘린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질문 중에서 일단 2개만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1이 뭐냐? 자,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문제를 보면, 자, 경동선을 77kV의 송전선에 사용할 경우 최대 송전 전력을 30,000 kW, 역류를 0.8로 하면 얼마만한 굵기의 전선이 가장 경제적으로 되겠느냐? 단, 전선 1kg의 가격은 9,000원, 전기요금은 54원, 그 다음에 P는 0.1, 그 다음에 송전선로의 연간 이용률은 60%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이상에는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요거 전에 요거 잠깐 먼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릴 때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할 때 결국 전류 밀도는 이런 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경동선, 그죠? 경동선 여기에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얘는 8.89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루미늄의 비중은 얼마냐? 그럼 우리 여기 한 것처럼 2.7 그램 퍼 세제곱센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얼마냐? 그러면 고유저항은 제가 강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0.0172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 58분의 1. 그 다음에 경동선은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까? 0.0182 이렇게 해서 이거를 환산하면 55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은 얼마가? 0.0282 이렇게 해서 35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왜? 이 경동선이든 뭐든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네, 주어지지 않았죠? 비중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비중하고 고유저항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하간 이 전류 밀도는 루트 n분의 2.7 곱하기 35mP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었더니 이 식을 넣어서 문제를 풀었죠. 비중이 8.89, 고유저항이 55, 그 다음에 9,000에 0.1, 365, 24, 54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얼마나 0.964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나왔죠. 그래서 요것만 보니까 송전선로의 연간 이용률이 60%이므로 이것을 왜 나눠줬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과연 여기서 송전선로의 연간 이용률이 60%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연간 이용률이다. 그러면 송전선로를 1년 365일 중에 60%만 이용하느냐? 그래서 약 200일 정도를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송전선로 이용률인가? 첫 번째. 뭐 이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365일 중에 200일은 뭐 송전하고 나머지 뭐 한 160일 정도는 송전하지 않고 이런 내용은 아닐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떤 내용일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송전선로의 연간 이용률이 60%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최대 송전 전력이 30,000 kW라는 거예요. 최대 송전 전력이 30,000 kW인데 그렇게 알고서 설계를 하는데
또 하나의 팩터가 뭐냐면 송전선로 연간 이용료. 그러니까 3만 킬로와트로 설계는 했지만 실제 이용률이 얼마냐? 그 외 60%인 368, 18,000 킬로와트를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겠죠? 18,000 킬로와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이용료를 주어졌으면 이제는 뭘로 다시 문제가 바뀌는 거냐면 최대 송전 전력이 아니고, 그죠? 최대 송전 전력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연간 이용료를 반영한 18,000kW를 가지고 고려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18,000kW를 가지고. 자, 그러면 18,000kW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3만 kW 때에 281A면은 18,000kW면 당연히 여기에 0.6을 곱하면, 그렇죠? 어떤 값이 나오겠죠? 281에 0.6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만큼 이제 전류가 되겠죠, 전류. 그런데 경제적인 면적 구하는 게 켈빈의 법칙에 따라서 나왔으니까 0.964 암페어 미리미리 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1 미리미리 제곱에 0.964 암페어를 보내면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비례식이죠. 0.964 암페어가 1제곱미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281에 0.6에 대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와요? X는 281에 곱하기 0.6을 뭘로 나눠줍니까? 0.964로 나눠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해지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173mm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81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반영하면 그게 바로 이제 1.6mm 이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60을 곱해줍니다. 60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 식을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연간 이용률이 어떤 개념인가를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하시면 전혀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좋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거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보면 66페이지에 자, 초호환 또는 초호각을 붙여서 전선에 대한 정전 용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그림을 보면, 자, 이 초호각을 설치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초호각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초호각이니까, 원래의 거리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가 더 짧아지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의 D분의 S 이렇게 되니까 D가 짧아져요. 그렇죠? D가 짧아지니까 뭐가 커지는 겁니까? C가 커지는 거죠.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XC, 즉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이 C가 커지니까 X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전류가 임피던스 작은 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결국 그래서 요 두 분이 공기에 섬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수업 시간에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전 오늘도 좋은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의를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